당뇨약을 드시거나 약을 시작하라는 얘기를 듣거나 약을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바꾸면 해결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약은 분명 역할이 있지만 약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약은 늘어나고 수치는 출렁이고 체중은 늘고 피로는 쌓이고 장기는 지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약을 건드리기 전에 제발 이것들부터 먼저 바꾸십시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 우리 몸 안에서는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관을 따라 당이 돌아다니고 그 당을 세포가 집어삼켜 에너지로 쓰고 남은 당은 지방 창구로 보내지거나 혈관 벽에 달라붙기도 합니다. 혈당이란 숫자는 단순히 음식의 결과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결과입니다. 식사, 수면, 스트레스, 근육량, 활동량, 체중, 심리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당은 음식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뇨는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기 기능이 떨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고 식사가 빠르고 편해지고 가공식품과 밀가루와 당류 중심으로 식단이 바뀝니다. 결국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흔들리고 지방이 쌓이고 장기가 과부하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바로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뇨의 무서움은 조용히 오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조용히 쌓이지만 일단 터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눈, 신장, 신경, 심혈관, 뇌혈관, 발끝 감각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을 겪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래 산다는 건 곧 더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고 건강하지 않은 100세는 고문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겨우 걷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밥을 먹고 누군가가 들려줘야 세상 소식을 듣고 누군가의 다리를 빌려야 외출할 수 있다면 그건 긴 생존이지 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혈당 숫자를 해석하는 법입니다. 혈당을 높고 낮음으로만 분류하는 방식은 너무 원시적입니다. 공복 혈당은 전날까지 쌓아둔 당을 꺼내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장된 당이 충분히 있는데도 못 쓰고 있다면 저장고의 잠금 장치가 문제이거나 열쇠가 문제이거나 열쇠 구멍이 문제인 겁니다. 이걸 보통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식후 혈당은 지금 당장 들어온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신입 직원이 갑자기 많아진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숫자를 동시에 보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혈당을 무조건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모드가 됩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 간에서 당을 꺼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날은 밥을 적게 먹어도 혈당이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자거나 수면이 짧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수면은 몸의 정비 시간입니다. 정비하지 않은 기계는 다음날 고장이 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크면 당을 넣을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든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튑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줄이고 앉는 시간을 늘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스, 수면, 근육만 봐도 혈당은 음식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밥만 줄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식사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당뇨라면 적게 먹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양보다 속도와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일은 몸을 당황하게 합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장기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을 떠안고 근육과 지방은 갑자기 저장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저항성이 생기고 이 저항성이 오래 누적되면 체중이 늘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게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기의 부담을 줄이고 식욕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앞당깁니다. 반대로 밥부터 시작하면 기세가 붙습니다. 탄수화물은 식욕을 촉진하고 더 먹고 싶은 욕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밥부터 먹으면 과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식사 속도를 보면 더 위험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식사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점심시간이 짧고 회전율을 강조하는 음식점이 많고 회식은 빠르게 먹고 빠르게 마시고 빠르게 끝냅니다. 이렇게 빠르게 몰아넣는 패턴은 혈당 관점에서는 최악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당이 천천히 들어오고 인슐린이 천천히 나옵니다. 그런데 빠르게 먹으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반응할 틈이 없습니다. 뇌는 아직 배고프다고 착각하는데 위는 이미 가득합니다. 이때의 과식은 폭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음날 어제 많이 먹었으니 오늘 적게 먹어야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다시 폭식 모드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밤에 공복이 길면 다음날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큽니다. 이걸 리바운드 스파이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일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일은 당뇨 환자들에게 오해받은 식품입니다. 과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언제, 얼마나, 어떤 종류를 먹느냐입니다. 지하이와 지혜를 이해하면 과일을 훨씬 똑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양과 형태입니다. 생과일 한 줌과 말린 과일 한 줌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 주스는 더 심각합니다. 주스는 씹는 과정이 사라졌고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됐고 당이 농축됐습니다. 그래서 주스는 먹는다가 아니라 마신다가 아니라 투입한다입니다. 반대로 베리류는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색소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눌러줍니다. 당뇨 환자는 디저트처럼 먹지 말고 식전이나 단독으로 조금씩 먹는 게 좋습니다. 이걸 모르면 과일을 끊거나 폭식하거나 둘 중 하나로 가버립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콩입니다. 콩은 식이섬유, 단백질, 대사 보조 성분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콩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노년기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혈당 속도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높이고 지방간 형성도 막아줍니다. 콩을 발효시키면 더 유리합니다. 초콩은 식초의 속도를 늦추는 능력과 콩의 흡수 지연 능력이 합쳐져 혈당 스파이크를 낮춥니다. 여기에 채소까지 더해지면 식사 전체가 안정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씩만 바꿔도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장내 미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 음식을 먹습니다. 전통 음식은 미생물이 익숙해하는 음식입니다. 뱃속에는 음식 대사를 돕는 미생물들이 사는데 이 미생물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한국인의 뱃속에는 한식 요리사 미생물이 있고 일본인의 뱃속에는 일식 요리사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요리사를 그대로 두고 식재료만 서양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요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 결과는 소화장애, 염증, 노폐물, 대사장애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스트레스도 포함됩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먹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먹으면 기름진 음식을 찾습니다. 스트레스를 먹으면 술을 찾습니다. 스트레스를 먹으면 초콜릿과 빵을 찾습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면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릅니다.
멜라토닌과 인슐린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밤이 늦어지면 간에서 당이 분비되는데 이건 몸이 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곧 대사입니다. 근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은 당을 저축하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많을수록 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노년층이 당뇨가 더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걷지 않고 계단을 피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쉬기만 하면 근육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혈당은 더 튑니다. 이렇게 보면 혈당은 결국 먹는 문제이면서 움직임의 문제이고 잠의 문제이고 스트레스의 문제이고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체중입니다. 체중은 혈당의 그림자입니다. 체중이 늘면 당이 쌓입니다. 당이 쌓이면 지방이 늘고 지방이 늘면 저항성이 생기고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더 필요해지고 인슐린이 늘면 또 지방이 늘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약으로 싸우는 병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병입니다. 습관, 속도, 순서, 수면, 스트레스, 운동, 근육, 체중. 이걸 먼저 바꿔야 약이 제 역할을 합니다. 약은 도구입니다. 습관은 시스템입니다. 도구는 시스템 위에서만 빛이 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내 몸을 책임질 사람도 나다. 남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 시작 전입니다. 하나 시작하면 두 개가 따라옵니다. 순서를 바꾸면 양이 줄고, 양이 줄면 체중이 줄고, 체중이 줄면 혈당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면 피로가 줄고, 피로가 줄면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혈당이 더 안정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약은 그 다음입니다. 제발 약을 바꾸기 전에 이것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러면 몸이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숫자 말고 사람이 달라집니다.